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기 2018년 제4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까요? 건축 시공 분야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시공 분야는요, 친환경 시공화, 맞다, 그죠? 가급적 시공의 기계화, 맞고요. 공법은 습식화가 아니라 건식화 되어야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재료의 프리패브화는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공법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시공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건축공사 하려면 일단은 지반부터 다지고 하는 토공사 해야 된다, 그죠? 토공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골조를 올리고 구조를 짓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합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했다면 비가 오거나 할 때 이제 건물에 스며들지 않게 방수 공사하죠. 마지막에 창문 끼우는 창호공사, 마무리공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용접 결함이다, 그죠?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언더컷은 아래로 푹 패이는 거, 과제 전류 때문에 생겼고요. 오버랩은 모재가 겹쳐졌죠. 블로우홀은 공기 구멍이 남은 건데요. 가우징은 결함이 아니라 녹은 금속을 강한 공기로 우리가 불어내는 작업을 뜻했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토질 시험을 흙의 물리적 성질 시험과 역학적 성질 시험으로 구분할 때 물리적인 성질 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역학적인 시험은 앞에도 나오긴 했다, 그죠? 제가 역학이라는 건 힘을 가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게 역학이다 그랬죠? 자, 비중이나 함수량이나 액성 한계는 변형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물리적인 건데요. 직접 전단 시험은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시험이 아닌 것은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건물에 파일머리보다 깊은 건물을 건설할 때 지하 수면의 이동이 일어나거나 기존 건물 기초의 침하나 이동이 예상될 때 기존 건물을 보강하기 위하여 지하에 실시하는 보강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뭐였죠? 지하에 핀을 박아 보강해주자,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언더피닝 공법,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갑니다. 거푸집 내에 자갈을 먼저 채웁니다. 미리 채운다 그래서 제가 프리팩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갈을 먼저 채우고 유동성이 좋은 모르타르를 주입해서 일체화의 콘크리트가 되게 합니다. 답은 4번의 프리팩트 콘크리트 또는 프리팩트를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47번 넘어가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 측정에 관한 시험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슬럼프 시험, 블리딩 시험, 공기량 시험, 요거는 전부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시험하는 것이죠. 자, 아닌 것은 바로 4번의 블레인 공기 투과 시험이 답이 됩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답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지반의 성질을 적극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지반 개량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지반을 개량할 때요, 연약한 지반을 다지고 물이 있으면 물을 빼고 고결 안정 공법, 그죠? 약액 같은 걸 넣어서 안정화시키죠. 자, 요 세 가지는 맞는데요. SPS 공법이라는 건 흙막이, 그러니까 영구적인 흙막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지반 개량 공법이 아닌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9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 원가 구성 체계 중에서 직접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자재비나
노무비나 공사를 하기 위한 직접 공사 경비는 직접 공사비가 되겠죠. 일반 관리비 아니죠. 그죠?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공사에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얼마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 물량은 0.3kg/m 3승 이하가 원칙입니다. 암기해야 되는 문제, 그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가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D35 이상 철근은 산소 절단기 사용하여 절단한다 했는데요. 자, 철근은 이렇게 열로 그죠? 우리가 절단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산소불이나 용접기로 절단하면, 강도 저하가 생기니까 반드시 커터기로 절단하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에 유해한 휨, 단면 결손, 균열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번 구부린 철근은 다시 펴서 사용해서 안 됩니다. 표준 갈고리 가공할 때는 정해진 크기 이상의 곡률 반지름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52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배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방향 슬래브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받는 슬래브인데요. 장변의 길이가 단변 길이의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쪽 장변이 더 길기 때문에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받는 슬래브를 우리가 일방향 슬래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건조 수축, 온도 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축이나 온도 철근 배근하는 거 좋죠. 이방향 슬래브는 단변과 장변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두 방향으로 다 힘을 받는 슬래브입니다. 그래서 단변 방향의 철근을 주근으로 본다. 요거 맞고요. 이방향 슬래브는 주열대와 중간대 배근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굳이 깊이까지 들어가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향 슬래브는 장변이 단변의 2배 이상이고 이방향은 장변이 단변의 2배 이하다. 그죠? 요 정도만 그냥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기계가 서 있는 위치보다 낮은 곳, 넓은 범위 굴착에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수로나 골재 채취에 많이 이용되는 기계는 파워 셔블을 제외하고는요. 기계가 서 있는 집안면보다 낮은 곳을 굴착하죠. 근데 넓은 범위를 굴착할 수 있는 건 드래그 셔블, 드래그 라인 중에 넓은 범위 굴착은 드래그 라인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파란색 별표, 그죠? 잘 안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콘크리트 타설 시에 진동기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진동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바로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충진시키기 위해서였죠.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55번 넘어갑니다. 시트 파일, 그죠? 시트 파일이 쓰이는 공사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시트 파일은 강제의 널 말뚝이었죠. 토공사에서 흙막이를 위해 흙막이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는 흙막이 말뚝 벽체였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의 토공사가 되겠습니다. 56번 넘어가겠습니다. 바닥판, 보미 거푸집, 수평이다, 그죠? 수평 거푸집인데요. 설계에서 고려하는 하중에 속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수평 하중은 수평일 때는요, 이렇게 내려오는 하중을 고려해줘야겠죠, 그죠? 위에 뭔가 올라오니까요. 그래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작업 하중, 사람들이 서 있는 무게도 밑으로 오잖아요. 삽으로 기계를 찍는 하중, 이런 것도 충격 하중. 근데 측압은 수평 하중이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해설 참고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57번 넘어갑니다. 철골공사에서 현장 용접부 검사 중에서 용접하기 전에 하는 검사가 아닌 것. 그 말은 용접 후에 하는 검사는입니다. 개선 정도, 개선면의 오염, 가부착 상태는 용접 전인데요. 비파괴 검사는 용접이 끝난 후에 하는 검사였죠. 그래서 용접부에서 균열이나 뭐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한 검사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8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공기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공기량은 장골재 입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맞다, 그죠? A제 양이 증가할수록 공기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는 A제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거 조금 감소하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공기량은 비빔 초기에는 기계 비빔이 손비빔보다 작다가 아니라 초기에는 기계 비빔이 손비빔보다 더 크다라고 했죠. 그죠? 공기량은 비빔 시간이 길수록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고요. 3에서 5분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AJ 양이 증가하면 공기량 증가하고요. 온도가 높을 때는 감소합니다. 진동을 줘도 감소합니다. 공기량은 장골재 입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죠? 거친 모래일수록 공기량은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9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은 커진다. 그죠? 철골이나 철근 양이 적을수록 측압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측압은 작아진다. 이거 맞다. 그죠? 슬럼프가 클수록 측압이 크다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공동도급의 장점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을 하니까요. 공사 이행의 확실성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사 수급의 경쟁을 완화할 수 있죠. 여러 업체가 참여하니까 경쟁 완화됩니다. 일식 도급보다 경비가 절감되는 건 아니죠. 경비를 이 회사 저 회사 이중 쓰니까 경비는 많아지겠죠. 기술 자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재료학 61번 넘어가겠습니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소속회에 비해서 점성이 높죠. 자, 점성이 높기 때문에 풀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변색, 냄새, 곰팡이 없다 그랬습니다. 회반직에 비하여 조기 강도나 최동 강도가 작은 게 아니라 크다 그랬죠. 그죠? 틀렸고요. 대신 단점이 건조 수축이 크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62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나왔다, 그죠? 한번 볼게요. 강의 물리적 성질 중에서 탄소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탄소가 증가하면 단단해진다 그랬죠? 인장 강도, 경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비열과 전기 저항도 증가합니다. 자, 근데 감소하는 거, 늘어나는 거 감소된다 그랬죠? 연율, 연신율, 선팽창 개수, 열 전도율 감소하고요. 요거 주의해야 돼요. 인장 강도나 경도는 증가하지만 비중은 감소됩니다. 내식성이 감소된다. 그죠? 그래서 비중은 낮아집니다. 열 전도율은 감소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 틀렸고요. 열 팽창 개수 낮아지고 비열 전기 저항 커진다. 그죠? 틀린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3번 넘어갑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벽돌면 내벽의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 두께 표준입니다. 그죠? 내벽의 발음 두께 표준은 콘크리트나 벽돌면일 때는 총 18mm가 표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64번입니다. 네. 목면, 마사, 양모, 폐지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가열 용융하여 충분히 흡수시켜서 만든 방수지고요. 주로 아스팔트 방수의 중간층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죠? 바로 아스팔트 펠트였죠. 그죠? 유기 천연 섬유나 성면 섬유를 결합한 원지에 연질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의 중간층 재료로 사용된다. 그죠? 이거는 뭐 파란색은 아니고요. 빨간색 별표인데 앞에서 좀 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65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초속경 시멘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죠? 초속경은 굉장히 빠르게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보크사이트, 형석, 무수석고를 혼합한 시멘트입니다. 재령 2, 3일 만에 타설하고 2, 3일이 지난 다음에 100 이상의 압축 강도를 발현하고요. 네. 재령 4시간 만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7일의 강도가 나타납니다. 경화 시 발생하는 수화열로 저온에서도 충분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화 시의 수화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도 충분한 강도가 발현되고요. 응결 조절제로 작업 시간 조절합니다.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의한 최적 변화가 적어요.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굳어지고 강도를 낼 때는 균열 잘 생겼죠. 근데 응결 조절제를 사용해서 건조 수축에 대한 최적 변화가 적은 특징이 있죠. 장기간에 걸친 강도 증진, 안정성이 높고 한중 공사, 긴급 보수, 특히 도심지 도로나 고속도로 보수 공사, 길게 공사할 수 없잖아요. 빨리 굳어져야 되는 공사에 사용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주수 후에 2-3시간 안에 100kg 이상의 압축 강도 얻을 수 있다. 맞고요. 응결 시간이 짧으나 건조 수축이 매우 크다가 아니라 응결 시간이 짧지만 건조 수축이 적은 편이다 라고 했고요. 긴급 공사나 동절기 공사에 주로 쓰이고 장시간에 걸친 강도 증진, 안정성이 높다라고 했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석고 플라스터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해초풀을 섞어 사용한다. 틀렸다. 그죠? 경화 시간이 짧고 신축이 적고 내화성이 크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석고 플라스트는 석고에 물과 모래의 성분으로 마르면 경화하죠. 해초풀은 들어가지 않고요. 중성으로 경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건조하면 팽창합니다. 건조할 때 수축하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데요. 석고 플라스터는 약간 팽창하기 때문에 건조 시 균열 발생이 없습니다. 가열할 때 내부의 결정수를 방출해요. 그래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내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67번 넘어갑니다. ALC죠, 그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였습니다.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포가 있다 보니 흡수성은 크다 그랬죠. 기포 때문에 열을 잘 전달하지 않아서 단열성 큽니다. 경량이고요. 시공이 용이하다 맞죠? 강알칼리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68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목재의 점검 비중을 측정했더니 0.77입니다. 공급률을 계산하라. 그죠? 목재의 공급률은요, 1.54분의 1.54 마이너스 절검 비중 또는 점검 비중, 그죠? 0.77이고요. 퍼센트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의 50% 되겠습니다. 자, 69번 넘어가겠습니다. 골재의 입도 분포가 적정하지 않을 때 콘크리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입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유동성, 충전성이 불충분하겠죠. 그래서 재료 분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화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다. 그죠? 재료 분리가 발생하니까 강도 저하 생길 수 있겠죠. 세 번째, 콘크리트의 곰보 발생. 그죠? 재료 어떤 데는 충전이 안 되다 보니까 곰보가 발생될 수 있어요. 콘크리트 응결 경화에 크게 영향을 준다. 응결과 경화라는 건 콘크리트가 굳어져서 강도 내는 건데요.
골재 입도 분포가 낮을 때는 콘크리트 전체의 강도는 저하되지만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활력수는 침엽수에 비해서 경도가 크다. 활력수가 더 경도 크다. 그죠? 제재 시의 취재율은 침엽수가 높습니다. 생재를 건조하면 수축하기 시작하고 함수율이 섬유 포화점 이하로 되면 수축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섬유 포화점 이하로 내려가면 목재는 수축이 커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3번 틀렸죠. 활력수는 침엽수에 비해 건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죠? 활력수가 경도 크고 건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맞습니다. 71번 넘어갑니다. 다음 합성 수지 중에 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열 가소성 수지 많아서요. 암기 다시 한번 볼게요. 가수, 열 가소성 수지다. 그죠? 염비, 초비, 메틸, 에틸렌, 아크릴, 스티로이드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아크릴 수지, 그죠? 열 가소성 수지고요. 염비, 염화비닐, 폴리에틸렌, 에틸렌 맞죠? 아닌 거 바로 페놀 수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재 함유 상태, 함수 상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배합 설계 시 표준이 되는 건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표건 상태다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건설 구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레진 콘크리트는 결합재로 시멘트나 폴리머와 경화제를 혼합한 액상 수지를 골재와 배합하여 제조한다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그죠? 우리가 레진 콘크리트 한번 볼게요. 레진 콘크리트는 충분히 건조된 골재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에폭시 수지, 폴리우레탄 등의 열 경화성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내구성, 내약품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건조된 골재에 우리가 수지를 그죠? 합성 수지를 결합했죠. 그래서 1번 설명 틀렸고요. 섬유 보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인장 강도,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인성을 대폭 개선시킬 목적으로 만든 복합 재료입니다. 폴리머 함층 콘크리트는 미리 성형한 콘크리트에 액상의 폴리머 원료를 침투시켜서 고결시켰습니다.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폴리머를 혼합하여 결합재로 사용했습니다. 그죠? 틀린 설명 1번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74번 넘어가겠습니다. 도료의 사용 부위별 페인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목재는 목재용 레커 페인트 좋습니다. 모르타르의 실리콘 페인트, 외부 철제 구조물 조합 페인트. 근데 내부의 철제 수성 페인트 쓰지 않죠. 내부 철제는 에폭시 도료나 알키드 수지 에나멜 도료. 그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75번 넘어가겠습니다. 판 유리를 특수 열 처리하여 내부 인장 응력에 견디는 압축 응력층을 유리 표면에 만들어 파괴 강도를 증가시켰어요. 자, 이렇게 압축 응력층을 만들어서 파괴 강도를 증가시킨 걸 우리가 강화 유리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76번 넘어갑니다.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구조물의 균열 방지를 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 재료는 했습니다. 건조해서 수축되죠. 그래서 수축되다 보니 균열이 생기죠. 약간 팽창하면 건조 수축을 없애주겠죠. 답은 1번의 팽창제가 답이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갑니다. 위장 재료의 균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보강 재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물, 수염, 종려잎을 균열 방지 위에 첨가하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4번의 강섬유가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속의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표면을 평활하게 하고 가능한 습한 상태 유지하면 녹이 쓸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가능한 이종 금속을 인접이나 접속시켜 사용하지 말고요. 종류가 다른 금속을 뜻합니다. 큰 변형을 준 것은 풀림하여 사용합니다. 부분적으로 녹이 나면 즉시 제거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9번 넘어가겠습니다. 집성 목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집성 목재는 두께가 1.5에서 3cm의 판재나 소각재를 접착제로 섬유 평행 방향으로 겹쳐 붙여 만든 제품이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응력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단면의 목재를 만들 수 있죠. 필요로 하는 단면으로 만들 수 있고요. 목재 강도를 인공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3장 이상의 단판인 박판을 홀수로 섬유 방향에 직교하도록 접착제로 붙인 거. 요거는 집성 목재가 아니라 바로 합판을 설명했죠. 그래서 틀린 거 3번이고요. 외관이 미리한 박판, 치장 합판, 프린트 합판을 붙여서 구조재, 마감재, 화장재를 겸용한 인공 목재 제조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0번입니다.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시멘트의 강도는 시멘트 조성, 물 시멘트비, 재령, 양생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응결 시간은 분말도가 미세한 것일수록, 입자가 작을수록, 또한 수량이 작을수록 짧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응결하는 시간은, 맞죠, 그죠? 분말도가 작을수록, 수량이 작을수록 짧아집니다, 그죠? 분말도가 클수록, 분말도가 큰 게 미세한 거죠. 분말도가 클수록 짧아진다. 왜냐면 물하고 접촉하는 표면 많으니까요. 시멘트의 붕화란, 시멘트가 습기를 흡수하여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작용해서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작용이다. 맞습니다. 시멘트의 안정성은 단위 중량에 대한 표면적에 대하여 표시되고 브레인법이 아니라 이게 틀렸다. 그죠? 시멘트의 안정성 시험법은 앞에서도 나왔죠.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이 된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81번 넘어가겠습니다. 81번 요 문제 삼각형합니다. 법규에서 지금 법규가 수정되면서 요 2개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답만 체크할게요. 버팀대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 때 버팀대는 3개 이상. 그죠? 버팀줄만으로 상단 안정시킬 때 버팀줄도 3줄 이상이 맞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현재 법규에서는 삭제가 되고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삼각형하고 지나가고요. 82번 넘어갑니다. 네.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야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사다리 폭은 30cm 이상, 기울기는 75도 이하,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한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3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빨간색 별표로 바꿀게요. 철골 기둥 건립 작업 시에 붕괴 두개 방지를 위하여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단은 기준 높이나 인접 기둥 높이에서 얼마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되나? 인접 기둥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는 3mm였죠. 인접 기둥 중심하고 기둥은 5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였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4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토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화합수는 원칙적으로 이동과 변화가 없고 공학적으로 토리입자와 일체로 보며 100도씨 이상 가열하여 제거할 수 있다 했는데요. 화합수라는 건 결합했는 물이에요. 그래서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분리가 되지 않는 물이고 토립자와 일체로 취급한다. 그죠? 그래서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유수는 지하의 물이 지표의 고인물이다 했는데요. 자유수 중력수는 중력의 작용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모관수는 모관작용에 의해 지하수면 위쪽으로 솟아올라온 물이다. 그죠? 모관수는 지하수면 위로 솟아올라온 물이다. 이게 맞고요. 흡착수는 이동과 변화가 없고 11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이상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했는데요. 흡착수는 10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 이상 가열하면 분리가 되는 물을 뜻합니다. 안 나왔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5번 파란색 별표 할게요. 철도의 위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콘크리트 고가교가 노후화되어 이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철도의 동행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고 해체하는데 가장 적합한 해체용 기구는 있습니다. 자, 동행을 그대로 하면서 해체하려면 가서 잘라내는 절단기 제일 적합합니다. 또 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별표, 그죠? 8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연약점토 굴착 시 발생하는 히빙 현상의 효과적인 방지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빙 현상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 벽체를 땅속에 깊게 묻는다. 근입 깊이를 깊게 합니다. 양질 재료로 집안을 개량하고요. 굴착 주변을 웰 포인트 공법을 해서 주변에 물을 배수하고요. 어스 앵커를 설치하고 그리고 아일랜드 컷. 아일랜드 컷은 일단 중앙을 먼저 파서 중앙부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걸 흙막이로 주변을 파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 컷을 적용하는 것도 히빙 방지 대책이 됩니다. 언더피닝, 샌드 드레인, 아일랜드 버팀대. 이 중에는 3번 아일랜드 공법 적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8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탈면 붕괴재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했습니다. 부석은 지금 흔들리는 돌이죠. 작업 전에 미리 제거해야 되는데 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붕괴되었다. 그죠? 지질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붕괴되었다. 굴착면 상하에서 동시 작업하니까 상부에 있던 게 붕괴될 수 있겠죠. 그죠? 안식각은 붕괴되지 않는 안정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안식각으로 굴착한다는 건 붕괴되지 않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안식각으로 굴착했다. 틀린 거는 4번 되겠죠. 88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양준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양준기는요, 크레인, 호이스트 포함합니다.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되죠. 곤돌라, 승강기까지가 양준기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의 항탁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달 비계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이다. 그죠? 자, 달 비계의 작업 발판 폭은 40cm 이상.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별표 3개죠.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터널 다 맞죠? 근데요, 굴착공사는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이니까 12m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규모의 기준을 물었다, 그죠? 그래서 10m 이상인 굴착 공사를 물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혼돈됩니다. 다 맞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출제자는 기준을 찾아라. 기준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1번 넘어갑니다. 네. 굴착 공사를 위한 기본적인 토질 조사 시 조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 굴착 공사할 때는요, 주변에 기절토된 경사면의 실태 있다면 경사면 조사해야겠죠. 사운딩, 그죠? 우리가 표준 관입 시험, 그 다음에 페인 테스트 같은 사운딩 테스트 하고요. 물리적인 탐사, 탄성파법 합니다. 그죠? 반발 경도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굴착 공사에서 토질 조사 시험이 아닌 거 4번 됩니다.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92번 넘어갑니다. 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 수평 연결재 높이 설치 기준이죠. 자, 파이프 서포트는요, 3개분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나 전용 철물 사용하고요. 높이가 3.5m 초과할 때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띠장, 장선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라고 했죠. 그죠? 높이가 3.5m 초과할 때는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재 2개 방향. 그죠? 답은 2번 됩니다. 자, 낮은 지면에서 높은 곳을 굴착한다. 그죠? 지면보다 높은 곳 굴착하는 건 힘이 좋은 파워 셔블밖에 없다. 그랬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4번 넘어갔는데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집안을 구성하는 흙의 진해력 시험을 한 결과 총 치마량이 2cm가 될 때까지의 하중이 32톤 포스이다. 포스는 바로 톤 힘이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 집안의 허용 진해력을 구하라 했는데요. 모르더라도요. 공식 몰라도 단위 볼게요. 단위가 미터 제곱분의 톤 포스가 나왔죠. 이 단위에 맞게 값을 넣어볼게요. 현재 제압판이 40 곱하기 40cm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미터 제곱 되죠. 그죠? 그래서 미터로 바꾸니까요. 0.4 곱하기 0.4 미터의 제곱분의. 그죠? 위에는 톤 포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어진 톤 포스는 32톤 포스이다. 나왔죠. 요거 계산하면 답은 204번 되겠습니다. 95번 넘어갑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다음 중 작업 부위별 위험 요인과 주요 사고 형태와 연관관계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안반의 절치라는 건 깎아낸 경사면, 안반 돌이나 이런 게 낙하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 흙이 붕괴될 수 있겠죠. 암석을 발파했으니까 비산, 날아오는 흙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암석이요. 흙막이 지보공에 토류판을 설치했죠. 흙막이 판을 설치하다가 토사가 붕괴되지 접촉 위험은 적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9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물용 승가기를 설계하면서 와이로프의 안전 하중이 10톤이라면 와이로프의 가닥수를 계산하라 그랬고요. 한 가닥의 파당 강도가 4톤이며 화물용 승강기 안전율 6으로 한다라고 안전율을 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안전율의 공식이죠. 그죠? 안전한 값분의 위험한 값. 밑에는 안전한 값, 허용 응력이고요. 가닥수 곱하기 한 가닥의 파당 강도하면 전체 파당 강도니까 위험한 값이 되죠. 자, 근데 1분의에서 대각선 곱하면 똑같죠? N 곱하기 P는 S 곱하기 Q다. 그죠? 그러므로 N은 하면 P분의 S 곱하기 Q가 됩니다. 자, 지금 파당 강도가 4고요. 그 다음에 안전율을 6으로 한다라고 했고 허용 응력이 10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에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나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나 각종 업무수당은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그죠?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나 인건비. 자, 교통정리 목적이지 안전 목적 아니죠? 사용할 수 없다. 그죠?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신호자 인건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 감시 등 공사 현장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신호자, 감시자 인건비 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요. 98번 넘어갔는데 파란색 별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면, 경사면이 가장 위험한 경우. 우리가 비가 내릴 때보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쓸려 내려갈 때 흙을 밀고 내려가서 위험하죠. 그래서 사면의 수위가 급격히 하강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의하는 산소결핍증의 정의로 옳은 것은, 그죠? 산소결핍증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이라가 맞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구조에서 강풍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검토 또는 요거를 스스로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래서 자립도 검토다라고도 합니다. 그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높이는 20m 이상이면 검토해야 되죠? 검토해야 합니다. 연면적당 철골량은 50kg 이하면 검토해야 돼요. 45니까 해야 합니다. 단면 구조가 일정할 땐 할 필요 없죠. 그죠?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경우 해당된다. 그죠? 그 이외에 기둥이 연결 기둥, 타이 플레이트형일 때 구조물의 폭과 높이 비가 1대4 이상일 때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현재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는데요. 건설안전에서 파란색 별표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